네, 좀 편안하게 흘러가나 싶던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울 만한 이슈들이 주말에 참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는 매물을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의 물론 재료가 있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포인트 먼저 좀 짚어주세요. 시장은 오전장에는 괜찮았어요. 네. 오전장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오면서 지금 백악관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지금 시장은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요. 다우가 1.4%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이 2.8% 하락, S&P 500이 1.9%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강한 종목을 보면은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이라는 헬스케어 섹터 제약바이오 주식이 있는데 3.3% 상승했고, MP 머티리얼즈 알코아가 2.6%, 3.3% 상승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 그럼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우려됨으로써 이 주식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에너지 업종에서는 엑슨모빌이 2.5% 상승, 그다음에 옥시덴탈이 5.7% 상승, 마라톤 오일이 3.7% 상승, 대본 에너지가 3.6% 상승했고, 석유 탐사기구 업체인 헤스가 4%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산주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2.8% 상승, 그다음에 노스럽 그루먼이 4.5% 상승, L3 해리스 테크놀로지가 3.6%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필립 모리스가 2.7% 상승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12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 우수한 성장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했는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 네온하고 그다음에 팔라듐이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지금 전망이 되면서 급락을 했는데, 반도체 생산 핵심 부품인 네온과 지금 팔라듐이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미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네온의 90%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팔라듐은 러시아에서 35% 수입되고 있어가지고 전쟁이 돌입하면 심각한 수입에 타격이 우려가 된다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61.7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이 67보다 낮았고 전달에 67.2보다도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을 당초 5회로 예상했는데 7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3월에 0.5% 인상은 안 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역시 7회로 예상하고 있지만 3월에 50bp 인상할 것이고 5월에도 50bp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시티에서는 5회로 예상했는데 3월에 50bp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제레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CPI가 높게 나오면은 3월 달에 50bp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올해 S&P 500을 당초의 전망치인 5,100에서 4,9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내놨는데요. 인플레가 잡히지 않을 시에는 3,900,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돌입하면은 3,600. 그다음에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내려가면은 금리 인상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보면서 5,500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왕인 제프리 건들락은 미국보다 유럽하고 신흥국 투자가 좋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 대처가 늦어가지고 올해 예상보다 더 빨리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미국 EUA 투자를 선호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2.5%까지 오를 것이고 일시적으로 3%로 넘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놀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올해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평년 수준에 근접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P 500의 1월 말 펀은 19.3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5년 평균의 펀은 19배이기 때문에 많이 근접해 있고요. 지금 20년 4월 이후 지금 처음으로 20배를 하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방산 관련주, 보안 관련주를 전쟁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노스럽 그루먼, 그다음에 보안 관련주로는 부즈 앨런 해밀턴, 그다음에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 등을 들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역시 로키드 마틴, 노스록 그루먼, 그 다음에 부젤런, 해밀턴을 유망한 것으로 지금 꼽고 있고요. 에버코어 증권에서는 LNG 가격, 그다음에 천연가스 수급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쪽에 주식도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골라 LNG, 그 다음에 시에니아 에너지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밸런스에서는 지금 인플레를 주도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캐터필러, P&G, 그 다음에 필립 모리스 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가 지금 리비안 주식을 2천만 주를 매수를 했다. 지난해 말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액으로는 약 2조 4천억 원가량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을 포인트를 전해주셨는데 이게 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좀 관련돼가지고 종목들의 움직임도 나타났고 시장의 뷰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 캐치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갑자기 주말 동안에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찜찜한 오늘 소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돌아가는 거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전문가님?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네. 그렇게 전쟁 가능성을 솔직히 높게 보고 있지를 않고 있거든요. 투기 펀드들은 투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전쟁에.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전쟁 전화 통화했는데 거의 얻은 게 없죠. 괜히 했나 얻은 게 봐요. 없고 올림픽 기간 중에 침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주로 올림픽 기간 중에 했대요. 그렇다고 그래요? 보면은 좀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좀 네. 며칠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0일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예측을 하고 대응하기가 참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돌아가는 뉴스 플로우를 굉장히 민첩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든 안 나든지 간에 이런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한시장이라던가 지금 원자재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특히 종목들을 보면은 우리 주식도 오늘 좀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반도체 주식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생산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반도체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빠졌어요. 했죠. 예. 엔비디아도 한 7.3% 빠지고 AMD 자일링스도 10% 빠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급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네. 시장 좀 열려봐야지 알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통화 정책까지 스텝이 조금 꼬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전쟁이 나면 물론 있겠죠. 예. 전쟁이 나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이제 급등을 할 수 자극되는 있어가지고 거니까, 예. 저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빅스텝이 오히려 더 강화될 쪽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더 강화되면 오히려 그럴 것으로.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고 원자재가 네. 치솟기 때문에 지금 전쟁 뉴스가 나온 다음에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 거의 이제 3월에 50bp 인상 100%였는데 그쵸. 50%까지 또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어요. 지금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50bp는 인상 안 하더라도 완화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은데 이게 결국에는 전면전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국지전으로 하다가 이제 그치면은 네. 기존의 그냥 전망대로 그냥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쪽의 의도를 정말 파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현재 미국 측의 판단이긴 합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연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망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크게 좀 군사적인 긴장감이 발생이 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이번 주 내내 우리를 좀 괴롭히지 않을까, 불확실성이 좀 시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함께 듭니다. 단기적으로 방산주하고 에너지주 보자는 월가 전문가들 의견 많이 나왔죠? 이번에? 네. 그건 단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 내고 오자 그런 뉘앙스 같은데 네. 장기적으로는 이 주식들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 살려서 지금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는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추세가 났던 쪽이잖아요. 방사주는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WTI 기준으로 94.5달러 잠시 넘어섰죠. 예. 넘어섰는데 그러다 이제 93달러 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WTI 저는 95달러 정도가 이제 고점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갈 것으로는 좀 보고 있고 지금 브렌트유는
WTI 기준으로 한 1달러 조금 넘게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된다면 100달러 기존의 전망치인 100달러도 좀 넘어설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지금 뭐 또 120달러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네. 100달러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레벨 때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관련된 종목도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좀 많이 뛰지 않을까 싶은데 밸런스의 주장도 그래서 인플레 기업에 투자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상황이?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일단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차례 정도 가격 인상을 했고 그런데 네. 올해도 가격 인상이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역시 뭐 그리고 미국 측에서 계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유망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P&G 즉 프로텍트앤갬블 같은 경우에는 뭐 질레트도 가지고 있고 그 필수 우리가 생활 소비재들을 많이 좀 생산을 하잖아요.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좀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필립 모리스는 뭐 담배는 워낙 뭐 중독성이 좀 강해가지고 한번 피운 사람들을 잘 끊기가 어렵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인플레하고도 별로 영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인 투자 전략에 집중해야 될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게 좀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해가지고 월가에서도 투자가들의 좀 코멘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는 이어지게 돼가지고요. 엔비디아하고 월마트 실적이 나오게 되고 이제 소매 판매 정도 중요한 지표로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분위기 잡아갈 수 있을까? 실적에 지금 관심을 기울일 만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예. 뭐 엔비디아하고 뭐 지금 월마트 실적 발표에 있는데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별로 이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 저는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여태까지 보면 굉장히 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하락 모멘텀이고 그거를 기해서 또 이용해가지고 매수를 하면 또 큰 폭의 또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른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더 이제 심화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이 시간에서 시장은 조금 더 하락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전작 좀 한번 또 테스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 연관돼서 같이 보시는 거세요? 우리나라 증시도 뭐 당연히 안 좋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좀 낙폭이 그나마 좀 제한될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외국인이 뭐 조금 사긴 샀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에서는 안 샀고 그러면서 코스닥에서는 좀 팔았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뭐 당연히 좀 안 좋게 반응하겠죠. 안 좋게 반응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똑같이 하락폭으로 이제 갈지 아니면 더 크게 하락할지 아니면 좀 선방할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와 우크라 겨박제가 덮치게 되면서 뉴욕 증시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글루미 먼데이가 될까 우리 시장도 오늘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산을 지금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좀 골똘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에 빠졌던 폭이 있기 때문에 미국장만큼 강하게 빠질 거라고는 아직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오르는 게 좀 덜하고 그다음에 좀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타격이 있겠죠. 솔직한 얘기로. 네. 여전한 변동성 구간의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낙폭이 제어가 될지 아니면 또 생각보다 빠질 수 있을지는 이거는 시장이 열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전자 쪽으로 그래도 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충격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 간격이 조금 있었죠. 주말 동안에 이런 조금 소화할 만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보다는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대주식은 되잖아요, 전문가님. 대주식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방산 관련주가 괜찮았으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이 있을까요? 조금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뭐 아주 많이 이걸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을 것으로는 좀 보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초 오전장에 좀 시세가 나오면 오히려 또 좀 차익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박도 못 갈 거라고 보세요. 한 2박 3일 이 정도 코스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오전장에 잠시 시세 내고 좀 그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내시겠어요, 지금? 반도체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 이제 미국에서 일본에서 지금 키옥시아가 이제 생산, 낸드 생산이 좀 중단이 돼서 이제 수혜를 입는다 해가지고 올랐는데, 영향이 조금 뭐 같이 있겠지. 오늘 같은 경우 시장 같은 경우 안 좋을 것으로 지금 뭐, 증권사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낸드 쪽에서 그러면은 당분간 좀 더 괜찮지 않겠냐 그러는데 오늘은 저는 미국장을 오히려 좀 따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굉장히 오늘도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흔들린 뉴욕 증시를 보고 우리 증시가 오늘 개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살아오는 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중에 또 미선물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능성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주식들, 그리고 인플레에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커플링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점검하시면서 전력 체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